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촬영에 이어서 우리 블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버즈앤비의 심충보 대표님 모셔서 유튜브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유튜브 업계에 계시니까요. 유튜브가 참 사실 부침도 많고 변화도 많은 시기인데 어떤 트렌드가 있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한 5위 안에 들더라고요. 3위인가 했던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키즈 유튜브라고 그러죠. 유튜브 많이 보고 자라니까 당연히 선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튜버가 돼서 성공하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노는 영상만 해가지고 뭐 몇 억대 돈을 벌었다든지 이제 이런 성공담들이 꿈을 또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뭐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유튜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수익의 구조나 그는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네. 주요 수익을 결정하는 그 드라이버는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네. 가장 중요하다. 근데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과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뷰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마치 그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좀 낮은데, 네, 네. RPG 같은 경우는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 수익 구도가 어떻게 되나 저희들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크게는 이제 유튜브 내에서 나오는 수익,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외에서 나오는 수익,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광고를 안 보려면은 이제 프리미엄 결제를 하게 되는, 이렇게 나오는 수익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축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이제 뭐 응원을 한다고 슈퍼챗 수익으로 유튜버의 수익으로 하나의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자기 채널을 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채널을 열었는데 슈퍼챗 수익으로 하루에 1억까지 오, 진짜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외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한다면 광고주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광고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유튜브 중간이나 처음에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오른쪽에 광고 건너뛰기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광고를 보면 유튜버 수익이 늘어날까? 그건 상관없는 걸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돌아가는 광고는 상당히 복잡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글이나 유튜브에 물어봐도 일관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요? 머신 러닝스라는 답을 듣게 되고요. 기계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머신 러닝이 실제로 그 광고를 이제 주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머신 러닝이 적용되기 전에 구글에서 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주 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광고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두 번째 질문도 아마 똑같은 답을 드릴 것 같은데, 유튜브 프리미엄 그 결제를 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광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 광고료 수익은 없는 건가? 월정액을 뭐 같이 나누나? 뭐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정책은 어떻게 또 변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정책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제가 예를 들면 10불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10불을 결제를 했는데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에 각각 기여한 만큼 나의 돈이 그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에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는 페이지가 유튜버 수익 계산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 버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유튜버가 얼마를 번다라는 정확한 그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젝션한 값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 영상이 예를 들면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 같이 객단가가 높은 지역에서 돌아갈 때와 동남아와 같이 객단가가 낮은 그런 데서 돌아갈 때 수익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뭐 CPV라는 그런 값을 가지고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추정해서 보여주는 그런 계산기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게 이제 슈퍼챗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별풍선 주듯이 도네이션하는, 기부하는 그런 수익인데 이것도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슈퍼챗이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내부 데이터로 보니까 20% 이상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글로벌로.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슈퍼챗 시장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할 정도로 정말요? 우리나라가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이 구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드라고 출시가 됐는데 인공지능, 한국어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제 지원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튜브 안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있죠. 요새 좀 주목해서 보시는 흐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변화에 민감하게 잘 움직일 수 있구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탄스럽더라고요. 틱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쇼폼 비디오가 시장을 장악하게 돼서 유튜브를 안 볼 거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쇼츠라고 바로 생겼잖아요. 유튜브 쇼츠가 나왔고 구글에서 발표한 데이터도 보면은 쇼츠가 지금 상당히 170% 이상 반기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숏폼 비디오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새롭게 나오는 유튜버들은 쇼츠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세는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디테일을 보면 유튜브는 정말 그때그때의 트렌드를 그대로 즉각 반영하고 있죠. 그런 트렌드 대응 능력이 어쩌면 유튜브의 힘이고 오늘날 유튜브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투자서 보면 굉장히 트렌드가 빠른데도 그 토스콜라니 책 이런 건 10년 더 됐어도 아직도 베스트셀러 목록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좀 그런 스테디셀러들이 있나요? 어떤 영상이 그렇게 오래 사랑을 받습니까? 저희는 데이터 분석 중심이니까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가고 7일 정도면은 거의 조회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 수명이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정도를 올려야지 그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형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뭐 판다거나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의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컨텐츠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구나. 계속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특히 쇼츠가 인기다 하셨는데 쇼츠는 정말 뭐 티슈처럼 한번 보고 버리는 그런 영상이니까 그거 참 정말 그 유통기한이 짧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카드사 빅데이터도 보고요. 뭐 바이럴 데이터도 보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싶다. 이게 가능할까요? 유튜브는 포워드냐 백워드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백워드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영상 자체를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거를 유튜브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이 될 거야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쪽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그때 그래도 트렌드 코리아 쓸 때도 유튜브 인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존재하는 트렌드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블링의 심충보 대표님 모시고 유튜브에 어떤 트렌드가 지금 존재하고 특히 이제 쇼츠의 반응 또 수익 모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던 부분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